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웹 컨텐츠 제작 꿀팁편 그 4번째 시간 로그인 코딩 이렇게 써라. 이번 시간에는 저랑 로그인 창을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작업 첫 번째, 웹 표준에 맞는 폼 태그 작성. 로그인 창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는 태그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시면 로그인 창 완성 이미지라는 이미지를 제가 여기에다가 열어놨는데요. 이렇게 만들 예정이거든요. 이건 블로그에도 이미지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혼자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index.html이라는 HTML 문서를 열어놨고요. CSS는 login.css라고 해서 링크라는 태그로 CSS 파일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럼 태그 먼저 작성을 해볼 건데요. 하단에 보시면 로그인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아래 폼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 태그를 하나로 묶어서 구역을 짜주는 div 태그로 작성을 할 거고요. 클래스를 로그인 박스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h2 태그로 작성을 할게요.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하단은 폼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폼을 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액션 페이지, 그러니까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페이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백엔드 개발자들이 만들 거니까 임시 주소인 샵을 이렇게 써놓을 거고요. 폼에다가 엔터를 이렇게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폼 영역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안에다가 폼의 구역인 필드셋을 쓸 건데 이거는 사실 작성하지 않으셔도 웹표준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태그를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셋이라는 태그를 썼고요. 이 필드셋은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드셋이라는 태그를 쓰시면 반드시 레전드라는 태그로 그 폼의 구역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얘는 로그인 구역이죠. 그래서 로그인 구역이다 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요. 폼에 있을 때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이디, 이메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디, 이메일로 이렇게 설명이 써 있는데 요거는 레이블 태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포라는 데다가 쓴 속성값은 요거는 아이디 속성값과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input 태그에는요. 아이디이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걸로 이렇게 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d라고 쓰셔가지고 라벨 태그에 있는 포와 id의 값을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 텍스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요거는 placeholder라고 해서 예시 텍스트로 어떤 값을 입력하라 라는 그런 예시 텍스트로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스 안에 텍스트들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입력창이 이렇게 뜨게 될 건데 네, 요거 역시 레이블 태그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창인 input 태그를 쓸 건데요. 이번에는 비밀번호는 뒤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라는 걸로 쓰도록 하실 거고 역시 포와 id 값은 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에 쓴 값을 복사해서 id에다 붙여주시고요. 역시 예시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로 네,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랑 회원가입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요거를 리스트 태그로 작성할 거예요. 컨텐츠가 지금 2개 이상 나열되어 있죠? 그럴 때는 의미론적으로 리스트 태그로 작성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input 태그 밑에다가요. ul이라는 태그를 써서 li에 a까지. 왜냐면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을 때는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 태그까지 반드시 써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주소를 넘길 건 아니니까 임시링 탑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하단에는 회원가입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input 타입 버튼으로 쓰지 마시고요. 버튼이라는 태그로 쓰시는 게 좋아요. input 태그는 쓰면 무조건 레이블 태그를 쓰는 게 웹 접근성이기 때문에 버튼 태그로 쓰면 안 써도 돼서 쓰시면 좋습니다. 타입은 서브미트죠.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니까 서브미트로 해주시고요.
안에다가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 요 서브미트 타입을 쓴 거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 요걸 쓴 거예요. 코딩을 다 작성을 하시면요, 요 발리데이션 마크업 검증 서비스를 꼭 해주세요. 왜냐면 웹표준에 안 맞게 썼을 수도 있고 태그에 뭔가 틀린 작업을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HTML에 있는 거를 전체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전 직접 입력에다 해볼게요. 여기다 붙여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녹색이 나서 HTML5 규약에 준수하게 태그를 써주세요. 처음에 하실 때는 작성을 좀 잘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요걸 검사하시는 걸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 두 번째, 웹표준과 웹 접근성에 맞는 폼 스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작업은 login.css에다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S는 다른 걸 작성하기 전에요, 베이스 작업이라는 걸 먼저 할 거예요. 브라우저별로 뭔가 다를 수 있는 것들을 초기화시키는 것을 베이스 작업이다 라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간단히 몇 개만 적을 건데 이걸 굉장히 많이 적는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기초적인 것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요 기호 있죠? 이 기호 쓰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li 태그한테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거를 제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줄 거는 따로 작업을 할 거죠. 그럼 기호가 제거되는 거 확인되시죠? 요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준다는 거는 기호나 번호를 제거를 하는 것을 리스트 스타일 논이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백들이 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브라우저별로 같을 거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별표 패딩형 마진형을 주셔가지고 태그별로 여백을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태그 여백을 없애고 시작하면 되세요. 그랬더니 여백이 다 쫙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작업할 거는 요 A 태그예요. 요 A 태그에 밑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밑줄이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많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고 싶을 때만 주기 위해서 A한테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걸 논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링크 텍스트에 밑줄을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요 버튼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손모양 나오게 처리를 해볼게요. 커서 포인터라고 하죠. 자, 이건 모든 버튼에 마우스 손모양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요 작업들만 작성하도록 할게요. 완성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배경색이 회색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디 설정을 조금 할 거예요. 바디 태그도 CSS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 태그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주도록 할 겁니다. 그럼 전체에다 다 회색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홈페이지 가운데 오게 처리할 거거든요. 지금 좌측 상단에 너무 붙어서 100%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줘서 가운데 오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뭘로 묶었냐면, 그래서 div 태그로 h2랑 폼 태그 전부 다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긴 박스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클래스가 로긴 박스인 거한테 위드스는 780을 주도록 할 거고요. 헤이트는 55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그럼 그 정도 크기로 나올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럼 영역이 설정이 됐잖아요. 보시면 영역이 설정이 됐는데 홈페이지 전체 가운데 와야 되겠죠? 부모 영역에서 블록 요소가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은 마진형 오토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타이틀 쪽. 여기 너무 굵게 나와 있어서 영역을 좀 설정하고 굵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ogin 박스가 가진 h2 태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드스는 100%로 주는데요. 780으로 적어도 되는데 부모 크기를 지금 상속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영역을 지금 상속받을 때 %라는 단위를 씁니다. 네, 헤이트는 임의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정을 할게요. 100픽셀로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이때 라인 헤이트라는 걸 100픽셀을 주시게 되면 세로 영역의 가운데로 와요. 보이시죠? 전체 세로 영역의 가운데로 오는데 한 줄 텍스트인 경우만 헤이트와 라인 헤이트가 같으면 세로 가운데 처리로 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럼 글자 가로 가운데 둬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거를 센터로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한 20 정도로 주고 굵지 않게 처리할 거잖아요. H 태그들은 다
굵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 노멀로 돌리시면 굵지 않게 저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폼 영역은 완성해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폼도 영역을 전체적으로 주셔가지고 로그인 박스가 갖고 있는 폼 태그한테 위드스는 역시 100%로 상속받고요. 헤이트는 100픽셀을 뺀 나머지 영역이 450픽셀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배경색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을 줘서 저렇게 흰색이 들어가게끔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 자손들이 너무 좌측 상단에 붙어 있죠. 여긴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안쪽 여백을, 테두리 안쪽 여백을 패딩이라고 하는데, 패딩을 60픽셀 이렇게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영역이 저렇게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패딩 수치를 위드스나 헤이트안으로 인사이드 처리하기 위해서 바더박스라는 걸 주셔가지고 패딩 수치를 인사이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은 필드셋이라는 걸 볼 건데, 필드셋은 지금도 제가 화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테두리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점 로그인 박스가 가진 필드셋한테는요, 테두리를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더 논이라는 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두리가 제거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보면 로그인 구역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정답에 보면 로그인 구역이란 말은 없죠. 하지만 필드셋이라는 태그를 쓰면 반드시 레전드라는 태그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화면에서 안 보이게 처리해야 돼요. 근데 화면에서 안 보이게 처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디스플레이 논인데, 그건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요, 여기가 로그인 구역이다 라고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로그인 구역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논은 스크린 리더기가 읽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여기가 로그인 구역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스크린 리더기가 읽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전드라는 걸 선택해서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해요. 절대적 영역으로 절대 위치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레프트라고 하고 마이너스 9992em이라고 이렇게 줄 거거든요. 포지션 앱솔루트는 이 바디 영역을 기준으로죠. 레프트라는 거는 이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 마이너스 999배만큼 빼버려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요소를 화면 밖으로 처리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요소를 화면 밖으로 처리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웹 접근성으로 스크린 리더기가 읽어줘야 하니까 디스플레이 논은 반드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랑 이 비밀번호 파트는 레이블 태그입니다. 이 레이블 태그는 인라인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줄로 쭉 처리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블록으로 바꿔가지고 수직 나열 처리되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이라는 요 태그를 선택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꿉니다. 자, 그럼 저렇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2픽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색도 임의적으로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가 좀 더 작아지면서 저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것과 너무 붙어 있는데 여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진 바텀, 이때 마진 바텀을 줘야 되는 이유는 동의 선택자와의 간격 조절이죠. 지금 보시면 이 레이블이라는 태그랑 인풋 태그의 간격은 동의 선택자 관계거든요. 그래서 동의 선택자와의 간격 조정을 하실 때 사용하는 것은 마진 바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백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요 인풋 태그들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박스 크기를 이제 설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점 로그인 박스가 가진 인풋이죠. 인풋은 얘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풋 태그한테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때 영역을 위드스를 100%로 처리를 할 거고 헤이트는 50 정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 동의 선택자와의 간격 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진 바텀으로 25픽셀을 주도록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동의 선택자와의 간격 조정이기 때문에 마진 바텀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안쪽에 배경색이 들어있고 테두리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테두리는 제거하기 위해서 바더 논을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EDED로 흰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이 흰색인 걸 변경해서 EDED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 여기 보시면 너무 붙어 있는데 여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손과의 간격 조정을 하는 건 패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패딩으로 좌우로 20픽셀 정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 저렇게 쓴 건 앞상하 뒷좌우거든요. 상하는 0이고 좌우는 20픽셀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요소가 커지는 거 보이시죠? 패딩이나 바더를 주면 자기 영역에서 더 커지거든요. 그거를 방지하는 속성이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인 거죠. 그래서 패딩 수치를 안으로 영역 안으로 인사이드 처리하는 것을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라고 합니다. 벌써 이번 예제에서 2번이나 나왔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잘 처리되는 거 확인되시죠? 다음으로는 이 텍스트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박스가 가진 UL한테는요. 위드스는 100%로 주고 텍스트 얼라인은 라이트로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지금 보낸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텍스트는 또 어떻게 돼야 되죠? 한 줄로 처리돼야 되겠죠? 근데 이때 로그인 박스가 가진 li한테 플로트 레프트를 처리하면 안 돼요. 부모 영역이 위드스가 100%다 보니까 이쪽까지 붙어서 레프트로 오거든요. 그럼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첫 번째 태그가 먼저 가기 때문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가 먼저 이제 오른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럼 태그 순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을 합니다. 인라인 블록도 수평 나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 나열 처리를 하는데 단점은 이 태그와 태그 사이에 요 알 수 없는 여백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기 여백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셔가지고 높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줘야 돼서 12픽셀 정도 주고 라인 헤이트도 똑같이 12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글자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 최종 태그한테 줘야 돼서 A 태그한테 주셔야 돼요. 글자 관련은 최종 태그인 A 태그, 텍스트를 감싼 최종 태그한테 이렇게 주시고요. A 태그한테 컬러를 샵 333으로 주고요. 폰트 사이즈는 1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관련은 최종 태그에 줘야 적용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테두리를 조금 줄 건데요. 테두리는 요 글자 사이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라스트 차일드에다가 로그인 박스 갖고 있는 li의 라스트 차일드에다가 바더 레프트를 1픽셀 솔리드 333으로 주도록 할게요. 글자 색처럼. 네, 그럼 저렇게 지금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럼 테두리랑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테두리 안쪽 여백으로 패딩 레프트를 10픽셀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안쪽 여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때 이 폭과 이 폭이 좀 다르죠? 테두리 바깥쪽 여백을 또 줄게요. 테두리 바깥쪽 여백은 마진이라고 하고요. 마진 레프트를 4픽셀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 바깥쪽 여백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잘 돼서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글자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현재 위치에서 상대적 이동을 할 거라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고 탑을 마이너스 2픽셀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 상대적 이동을 할 때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인이라는 거를 이제 하실 건데요. 로그인이랑 지금 이 글자가 너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UL 태그한테요. 마진 바텀으로 60픽셀로 글자와 버튼 사이의 간격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이제 점 로gin이 갖고 있는 버튼 태그는 하나뿐이죠. 이렇게 주고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위드스를 220을 주고 헤이트는 50픽셀을 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저런 식으로 확인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때 보시면 버튼은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블록 요소가 부모 영역에서 가운데 오는 거를 마진형 오토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테두리는 없기 때문에 바더 논으로 테두리를 원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 설정을 해야 되겠죠? 컬러는 흰색이고요.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폰트 웨이트는 볼드. 이렇게 처리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서 정확히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로그인 창이 완성이 됐습니다. CSS도 다 하고 나면 발리데이션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복사해서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오류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잘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코딩 초보 탈출을 다시 복습하세요. 특히 HTML 폼 태그 파트랑 폼 태그 관련 CSS 파트를 꼭 공부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넥스트 레벨, 하버 이펙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